요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총 대비해서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굿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보여서 굿보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월간으로 보면 살짝 저점으로 좀 최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이에 있는 저가 수준으로 내려오고는 있거든요. 주간으로 봐도 뭐 13,000원대에서 지금 현재는 최저가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인데, 한번 방송을 해보고 이게 실적 위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 아니면 개선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면가 500원 정도에 시총은 1000억 정도로 아주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3만원대에서 1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60-70%까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도 어제 기업인 삼양통상과 비슷하게 유통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관계자 지분 53%, 박영 토탈 64% 정도는 가지고 피델리티 6%, 자사주 11%로 해서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는 편이고,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리모델링 공사 해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 퍼는 22년 대비해서 퍼가 5배가 되지 않습니다. PBR도 0.65 정도로 되고, BPS가 21,200원인데 비해서 주가는 절반 수준의 순자산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도 BPS 대비 시총 낮은 것들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영업적인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 남들도 다 보는 부분들이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당금은 400원으로 지금 시가 배당률은 2.89%,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배당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안전판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게 배당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저인 5배에서 보통 주가가 지지하고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그 5.9배를 내려간 부분들, 보통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매출액 자체는 작년 거 일단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도 하고 영업이익도 잘 되고 있는데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높은 펄을 적용된 것도 아닌데, 일단 유통 물량 자체가 주식수가 많이 없는 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 일단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쨌든 건축 쪽 라인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대금을 받고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영업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한 3년치 이렇게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최근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과거에 대비하면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4년치를 한 번에 보고 어떤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1년 단위로 보는 것들은 이런 시점에 따라서 대금을 받는 것들은 뭐 3, 4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통으로 잡아서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뭘 자산을 하나 처분을 한 것 같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 소폭이지만 아마 배당금 뭐 이런 걸로 나간 것 같고, 이익률은 7%대, 순이익 5%대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관련 분야가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가들이 좀 올라서 그걸 반영을 못하는 것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부채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걸로 합니다. 배당 상향이 아직 13%대라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상향이 조금 더 늘어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겠고, 계속 이 배당을 늘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좀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그 정도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관련된 펀드들이 계속 장래 매도를 6월달까지 하고 있었고, 그 부분들이 물량이 아마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물량이 터진 것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좀 우려를 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은 리모델링 요구가 노후나 뭐 증축 리뉴얼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회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를 보면은 반기 부분에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건축 쪽이라 무작정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하반기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고 또 수금이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할 거지만, 적어도 하반기에 작년과는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행률에 관련된 거 아직 대금을 못 받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진행률은 조금 공사기한이 5월달에 있는 것에 비해서 79% 진행이 좀 늦는 부분들 보이네요. 일단 도구 순위는 국부 디자인이 가장 높은데, 전체 업체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 경쟁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많이 도구 판도액을 가지고 있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업체가 증가하는 데 대비해서는 도구 판도액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을 시총이 1000억 원인데 비해서 가진 현금이 1131억 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시총이 더 낮다. 조금 더 덜어지면은
이 회사를 통으로 사면 예를 들면 1000억이라고 치는데 한 800억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면 한 3, 400억은 가져가는 거죠. 통으로 산다면 그런 가치로 보는 부분이고, 매출 채권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들로 해서 현금으로 되돌아와서 21년, 22년 대비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동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단 안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135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이 많아도 이 부채를 좀 더 줄여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많다 그래도 계속 부채를 늘어나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고, 계약 부채는 도급 계약 관련된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볼 거고, 그래서 반기에 기준으로 쳤을 때도 주당 순이익이 한 25%에서 30% 정도 전년도보다 올라왔었다. 주당 순이익이 가치가. 지금 현재 퍼로 치면 5배로 치면 10,000원 정도. 근데 5배는 많이 싸죠. 한 6배로 해도 7배. 7배 미만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인데, 올해 하반기에도 잘 된다면 가치는 퍼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금은 보통 다 예금으로 113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미천고공사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떨어졌고, 돈은 어느 정도는 잘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 초과청구공사는 미리 대금을 받고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 있지만 552억 원이 부채로 잡혀 있지만 전반기 대비해서는 올라왔죠. 일단 대금을 받고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 부채로 잡아놓는 계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계약 부채에 대한 552억 원이 좋은 성격의 부채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로 잡은 건 552억 원 빼버리면 한 70억, 7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 따지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좋은 성격의 부채다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단순 초과청구 공사가 낮아지거나 미청구 공사가 올라간다면 좋지 않은 건데, 미청구 공사가 내려가고 초과청구 공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재무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반기에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반기 정도만 되면 한 4,000원 정도 아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퍼는 더 낮아질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고, 부채가 늘긴 했는데 나쁜 쪽 부채가 아니라 좋은 쪽 부채였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쁜 거는 없네요. 나쁜 부분들이 없고, 아마 주주 변동력에 최근 팔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나오는 어쨌든 계정상으로는 부채니까 이 부채가 늘어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좋은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돈을 미리 받고 그러면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도 나중에 대금 받을 때 부분도 줄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는 부채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증가된 부분들이고, 실제로 납품 부채에 대한 증가는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업체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퍼가 계속 5배 이하나 뭐 이렇게 떨어지면, 건축 쪽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떤 배당 성향을 좀 올려준다든지 한다면 주가의 좀 하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자체는 지금 크게 주가 대비 하락에 더 대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사적 저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과도하게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점, 아주 저점도 한 9,000원, 만원대까지는 역사적으로 지금 2018년도 19년보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3만원대에서 떨어지면서 현재 13,000원까지 떨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이 만원대 정도까지 떨어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시총 대비 현금도 더 많은 상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투자 관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현금을 담보로 잡고 배당은 소수 잡으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한번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마치고 보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